오세훈 시장이 20년 전부터 추진했던 꿈의 사업 때문이었습니다. 세운상가 주변을 재개발하고 녹지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이 흉물스러웠던 세운상가를 없애야 한다면 그곳에 녹지축을 집어넣는 종묘 앞에 폭 100m 정도의 녹지가 저쪽 남산까지 쭉 뻗어나가게 됩니다. 해외 순방 일정 속에서도 녹지 사업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관심은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녹지 생태 도심을 만들려고 합니다. 종로 세운지구의 도심 녹지축 사업. 2007년 오세훈 시장은 서울 도심에 위치한 세운상가군 8개 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그 자리에 녹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종묘를 가로막던 건물들은 서울시 녹지 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정책으로 시민을 위한 숲과 쉼터로 재탄생합니다. 8개 세운상가군 가운데 가장 앞쪽에 있는 현대상가가 첫 대상지가 됐습니다. 이듬해인 2008년 서울시는 현대상가를 철거했습니다. 녹지축 조성 사업의 착공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잔디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이름하여 세운 초록띠 공원. 북한산의 다람쥐가 이 녹지축을 거쳐서 남산까지, 그리고 어쩌면은 해방촌을 거쳐서 용산공원을 거쳐서 아마 한강물을 마실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상인 이주와 철거가 서둘러 진행되는 과정에서 안타까운 일도 벌어졌습니다. 거의 그냥 매일 공사 얼마나 되냐고, 이주 공인 얼마나 받느냐고 일일 보고를 계속 받았으니까. 시장이 직접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 직원이 밤새 주민들하고 통화식이고 막 이거 공사 여기 이사 가세요. 뭐 이사하기 싫다지 그분들은. 우리 장사 잘 된 상태인데 이또막 이렇게 여기서 수식하면서 그냥 그래서 손으로 통화를 주는 거야. 서울시는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시 예산 968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상인들이 이주할 대체 상가를 마련하고 보상과 철거를 거쳐 공원이 완공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2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꾸준한 설득과 대화를 통해서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조용히 보상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퇴고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서울시 예산으로 당겨 쓴 사업비가 시의회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세운 정비 촉진에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자되었고 앞으로도 투입할 예정입니다. 사업 시행자 또는 조합이 이 금액을 부담하면서 사업 시행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세운사구역 재개발 사업이 진행돼 가면 앞으로 한 4, 5년 뒤에는 SH공사가 그 금액을 전액 이자까지 환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전혀 금전적으로 손해보는 사업이 아닙니다. 오세훈 시장은 투입된 사업비를 인접한 세운 4구역의 개발 이익으로 회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직접 시행을 맡았습니다. 현대상가를 철거하는 비용을 세운 4구역에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담하는 조건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 거죠. 100%를 더 얹어준 거예요. 그래서 높이가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122.3m가 된 겁니다. 당초 허용된 건물의 높이는 55m. 하지만 용적률 인센티브가 적용되면서 건물의 높이는 122m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앞에 고층 빌딩을 세우려는 서울시 재개발 사업에 문화재위원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2009년 문화재위원회가
종묘 경관 훼손을 이유로 건물의 높이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세운 4구역 개발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그동안 시민 여러분께서 베풀어 주신 성원에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오세훈 시장의 사퇴 이후 사업은 사실상 표류하게 됩니다. 서울시와 당시 문화재청은 이후 12차례 협의 끝에 2014년 비로소 건물 높이를 확정했습니다. 이 높이를 기준으로 국제 공모를 통해 건물 설계안이 나왔고 올해 7월 완공 예정이었습니다. 세운 4구역 설계를 직접 맡았던 설계업체 관계자와 함께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 지금 둘러싸인 이 공간이 세운 4구역이죠? 네. 지금 문화재 배구도 다 끝나고 네. 그 이후로는 계속 이렇게 공사가 중지된 상태고요. 4년째 멈춰선 공사. 그런데 한 달 전 이 현장에 새로운 조감도가 붙었다고 합니다. 저번 달까지 저희 조감도가 여기 붙여져 있었는데 그거를 떼고 이거를 새로 한 이틀 만에 다시 붙이셨더라고요. 지난달까지 여기 붙어 있었어요? 11월 27일인가? 그때로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하루 이틀 지나서 이게 붙었고요. 애초 확정됐던 설계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건물들입니다. 2023년 하반기 계약 취소 통보를 받았다는 설계업체. 계획안이 바뀔 것 같으니 정산을 하라라는 통보를 했기 때문에 네,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시던가요? 높이가 높아지니까 높이가 높아지니까. 너희 안에 쓸 수 없다. 기존의 계획대로 옆에 높지 않고 옆으로 퍼진 적당한 높이의 땅딸한 펑퍼짐한 건물을 짓게 되면요. 녹지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식의 개발을 원치 않는다면 키가 낮은 옆으로 펑퍼짐하게 퍼진 건축물을 질비하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녹지 공간이 거의 없겠죠. 그리고 그때 지어지는 건축물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됩니다. 높지 않고 옆으로 퍼졌는데 어느 정도 경제성이 있어야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설계에 대해 혹평을 쏟아낸 오세훈 시장. 그러면 진짜 실제로 봤을 때 뚱뚱하냐? 라는 거는 저도 되게 궁금해서 제가 직접 막 시뮬레이션을 해봤거든요. 예. 근데 그게 1000%의 145m가 더 위압감을 느껴지고 네. 부피감이 더 느껴지더라고요. 이러한 경관이 되거든요. 아이 레벨에서 네. 사람의 척도에서 그랬을 때 이게 펑퍼짐해서 뚱뚱해서 답답하냐라는 거는 의문을 이거와 비교를 하면 네. 다 모두가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엇보다 기존 설계는 종묘 앞이라는 역사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한 설계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서울에 있는 공간을 모두 다 똑같은 공간으로 만들어야 하냐. 종로는 종로답게, 강남은 강남답게, 용산이나 뭐 여의도나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올리고, 여기는 이 컨텍스트에 맞춰서 캐릭터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각각의 특색을 가진. 각각 다 다른 DNA예요. 2018년부터 21년까지 시행사인 SH공사에 있었던 김세용 교수. 지금 와서 우리가 논쟁할 거리는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는 시민과의 약속을 다 하고 진행을 했는데 왜 그걸 뒤집느냐. 그리고 이미 한 10여 년 전에 뭐 이코머스나 어디 수없이 논의했어요. 근데 왜 지금 와서 그거를 또 논의를 하냐. 아주 저급하게 돌아가는 게 지금. 그런데 서울시가 떠안은 것은 초록띠공원 조성비만이 아니었습니다. 현대상가와 세운 4구역 상인들을 이주시키는 과정에서 민원 발생을 막기 위해 인근에 대체 상가를 마련했고 그 건축비와 임대료까지 SH공사가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이주 상인들은 2009년도에 들어왔으니까 17, 18년이 된 거죠. 이게 SH공사하고 쓴 임대차 계약서예요. SH공사하고. 여기 보면 임대료를 면제한다.
실제로 SH공사와의 계약서에 임대료 면제가 표기돼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중요해요. 원래는 여기 써야 되거든요. 근데 자신감이 넘쳤던 거야. 자기들은 금방 끝날 줄 알았던 거야. 그래서 본사업 준공은 1개월이네 막. 임대차 기간일을 표기하지 않아 지금까지 18년째 SH공사가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상인 이주 보상금과 임대료로 들어간 비용이 총 733억 원. 여기에 공원 조성비 968억 원을 포함해 약 1,70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SH에서는 그 금융 비용이 엄청나게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때도 얼핏 기억은 안 나지만 하루에 몇 억씩 들어가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시급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 비용을 줄이려면 빨리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해서 그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 이제 방법이니까요. 사업 진행이 시급한 상황이었지만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사업은 돌연 멈춰섰습니다. 서울시는 왜 갑자기 계획을 변경하면서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걸까요? 그게 제일 좀 취재를 하면서 왜 사구역이 지금까지 이렇게 철거만 되어 있고 허허 벌판인가 싶은 건 거죠. 사업성이 없으니까 계속 여건 변화에 따라서 사업 진행을 못했던 것들이죠. 네, 그게 타당성 검토가 끝난 게 타당하지 않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결국은 손해가 날 것이 빤하고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것들이었죠. 서울시는 기존 설계안으로는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다며 건물 높이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PD수첩이 입수한 서울시 내부 자료에 따르면 기존의 설계안으로도 이미 사업성이 확보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저도 이거 구체적인 자료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비례율이라고 하는 게 종전 자산에 비해서 새로 개발했을 때 이익이 올라가는 걸 얘기하거든요. 105.91%로 했으면은 당시에 한 660%에서 700% 정도의 용적률을 가지고 개발을 해도 어떤 이익이 남을 수 있다라고 했던 거를 이게 좀 증명을 하는 거죠. 지금부터 녹지 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기자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운상가 허물고 녹지축 만들고 10년 만에 돌아온 오 시장은 도심 녹지축 사업을 재개했고 4구역의 건물 높이를 올렸습니다. 최근 서울시가 이곳에 들어설 수 있는 건물의 최고 높이를 145m로 높이는 변경 고시를 했는데요. 세운 4구역의 건물 높이가 최고 71.9m에서 145m로 다시 높아진 것. 세운 4구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PD수첩은 세운 4구역의 등기부 등본 846건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한 건설사가 이 지역의 토지를 집중적으로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SH공사의 토지를 매각하고 떠난 소유주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 건설사는 불과 2년 만에 4구역 전체 토지의 약 10%를 사들이며 최대 민간 소유주가 됐습니다. 세운지구에서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한호건설이었습니다. 세운으로 서울을 새롭게. 세운블록, 한호건설그룹. 수소문 끝에 한호건설의 토지를 매각했다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왜 저래 자꾸 수익도 없는 건데 수익 없는 걸 사는 거잖아. 아니 우리가 그게 나도 조금 이상하잖아. 예를 들어 프로 아이가를 샀으면 지금 남은 게임에 넘어가지고 게임에 내가 그 수도 있는데 프로는 수익이 없으면 안 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왜 샀을까. 근데 산 금액을 또 보면 종전에 보상을 받았던 그런 분들의
보상가보다 또 훨씬 높은 금액을 주고 산 땅들도 막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 땅의 어떤 그 효용이 더 높아졌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갑자기 많은 자금을 투입해서 그 땅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우선 그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한호건설은 SH공사의 수용가보다 2배 가까운 가격에 토지를 매입하기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한호건설이 토지를 매입한 이후 올라간 용적률. 이에 대해 한호건설은 어떤 입장일까? 뭐 약간의 개발이 뭐 그런 걸 기대를 하고 토지를 매입하게 된 거죠. 한호가 뭐 어떤 뭐 일반인들은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를 뭐 사전에 취득을 해가지고 땅을 매입을 했다? 그거는 전혀 아니에요. 오 시장 역시 특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제 서울시와 이 세운 4구역에 땅을 확보한 한호건설이라는 곳과 개발 사업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한 무슨 부패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한 일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땅을 매입한 시기는 22년 10월부터 23년 9월로 나타나고요. 서울시의 정책 발표는 21년도 있었고 22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호건설이라는 데서 샀든 다른 분들이 샀든 이미 서울시의 정책을 공개한 다음에 그 정책이 시행될 걸 전제로 손익계산을 새로 한 업체들의 투자였다는 거죠. 근데 통합개발이 발표됐다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해당되는 그 토지에 그 구역에 용적률이 얼만큼 인상이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표가 되지 않은 시점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발표는 한호가 땅을 사고 나서 발표가 된 거지. 근데 단순히 통합개발이 된다라고 해서 사업성이 어떻게 될지 나중에 개발 이익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건데 네.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런 땅을 그렇게 대규모로 매입할 리는 없겠죠. 여기 시장님 가리지 마세요. 옆으로 나오세요. PD수첩은 세운지구를 찾은 오세훈 시장에게 건설사 특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MBC PD수첩에서 나왔는데요. 세운지구 재개발 대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정식으로 취재 처단만 하시죠. 한호건설 회장이랑 어떻게 아시는 사이신가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혀 모르시나요? 전혀 모르는 사람. 시장님 공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인터뷰 요청해 주시는 거죠? 억지로 엮지 마세요. 억지로 엮지 마세요. 그런데 이후 입수한 서울시 내부 문건에는 세운 4구역 높이를 145m로 올린 이유가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높이 상향으로 발생한 개발 이익의 일부를 2009년에 녹지축 사업비를 보전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것. 결국 오세훈 시장의 녹지축 사업 때문에 종묘 앞 건물의 높이가 올라가게 된 겁니다. 중요한 건 지네들 건설할 때 여기에 초기 비용 들어가고 나중에 건물 지을 때 돈 들어가는 거 서울시와 SH가 메꿔야 될 거를 이거를 종묘를 희생양 삼아서 올리는 거예요. 오 시장님이 20년 전부터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꽂혔던 사업을 갑자기 들고 나와서 이 사단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봐야 될 부분은 벌써 20년 전 플랜이라는 거예요. 올드한 플랜. 이걸 하기 위해서 저는 뭐 경제학하는 인간이니까 도대체 얼마의 비용이 들어갈 것인지, 그걸 하기 위해서 얼마의 시 예산이 투여될 것인지, 그 다음에 경제적 가치는 우리가 어떻게 창출된지에 대한 숫자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 숫자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예.